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서울 부동산 외국인 쇼핑 타임. 중국인 매입 42% 껑충. 서울 부동산 매입 외국인 120명 중 중국인이 57명으로 한 달 새 42%나 증가했습니다. 6.27 대출 규제가 내국인에겐 부담이지만 외국인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에서 외국인 매입 증가가 두드러졌고 전체 외국인 등기 신청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국인 매입이 주춤한 틈을 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은 해외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실거주 요건 등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인데요. 이는 국내 규제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목소리와도 연결됩니다. 2027년엔 입주 시작.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전속결로 앞당긴다. 3기 신도시 7곳 중 일부 지역 남양 주황숙, 하남 교산 등은 2027년 입주가 목표로 토지보상과 재정 구조 개선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LH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 토지보상과 지구별 개발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도 보상 일정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재무 구조를 정비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외에도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려는 전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정부가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보상 이주 착공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GTX 등 교통대책도 병행해 주거지로서의 매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 다시 오나? 공시가 현실화해 부동산 시장 긴장.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직접적인 세금 증세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가 다시 추진될 경우 간접적으로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에겐 공시가 인상 보유세 증가 실질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비록 직접적인 세금 인상은 없더라도 공시가격 조정이라는 간접 규제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시가 현실화율이 다시 높아질 경우 특히 다주택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제 변화가 제한적이라 해도 부동산 시장에선 이미 이를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물류센터도 자금 숨통, PF 보증 비주택까지 확대.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주택 건설 사업장도 앞으로 PF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비주택 PF 대출 부실이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번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것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은 보증 상품을 준비 중이며 보증 한도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는 주택사업만 보증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비주택 개발 사업자, 시행사 등 도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PF 시장 전반의 자금 경색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GTX 타고 13억 시대, 이문휘경 뉴타운, 동북권, 대장, 놀이나?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 뉴타운에서 전용 59평방미터 아파트가 13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GTX-B, C노선 개발, 교통 허브화 등 역세권 개발 호재로 인해 이문휘경, 전농답 심리, 장위 뉴타운 등 동북권 뉴타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북권에만 약 9천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새 아파트 중심의 주거지로 탈바꿈 중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문휘경 뉴타운이 GTX 노선 개통과 교통망 확충을 발판으로 직주 근접 프리미엄을 갖춘 신흥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후발주자인 장위 뉴타운 등도 자이, 레미안 같은 대형 브랜드 아파트가 시세를 주도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동북권 뉴타운이 예전의 저평가 이미지를 벗고 미래 가치를 반영한 실거주 플러스 투자처로 재조명되고 있다는 것이 이 기사에서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왕십리역 초역세권의 새 랜드마크? BS그룹, 마장동 한전 부지 5천억에 낙찰. BS그룹이 서울 마장동 한전 자재센터 부지를 약 5,055억 원에 낙찰받아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왕십리역 인근의 교통요지로 뛰어난 입지와 개발 가능성 때문에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용도 변경을 통해 최고 25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며 성수동, 왕십리 등 주변 개발과 함께 재조명이 기대됩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2022년 공시지가는 1,900억 원 수준이었지만 낙찰가는 약 2.6배인 5,055억 원에 달하며 해당 지역의 가치 상승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장동은 그간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던 곳이지만 이번 BS그룹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지역 전체의 개발과 분양시장 활황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스타거리라더니 사람이 없어요. 전국 테마거리 사업 왜 실패했나? 전국 각지에서 추진된 테마거리 조성 사업이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흥행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 운영 부실과 지역 수요와 맞지 않는 외형 위주의 조성 방식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광주 K-팝스타의 거리 37억 원, 광주 아시아음 신문화거리 245억 원, 경북 역사문화거리 117억 원 등이 언급됐으며 방문객 감소, 외국인 외면, 운영 적자 등 실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단기 성과에만 치중해 실제 수요자, 주민, 관광객 등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와 운영 전략 없이 외형적인 시설물에만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기사에서는 전국 269개의 특화 거리 중 상당수가 비슷한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보다는 오히려 예산 낭비 사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허위 매물에 51명 당했다. 당근마켓 부동산 사기, 어떻게 가능했나?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려 계약금을 가로챈 30대 남성 2명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무려 51명, 피해 금액은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을 올리고
집 보러 가라 며 출입문 비밀번호만 제공한 후 비대면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 등본까지 위조해 진짜처럼 꾸미고 계약 직후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들이 계약금을 100만 2천만 원씩 소액으로 받으면서도 신속하게 여러 명을 속였고 피해자 상당수가 2030 세대 사회초년생이거나 임차인 중심이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이 말하길 집을 직접 보여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출입문 비밀번호를 줄 테니 알아서 보고 오라는 방식으로 신뢰를 유도했다는 부분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 시 계약 전 등기부 확인, 임대인 실명 확인, 입금 전 대면 등 꼭 필수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시길 권장드립니다. 구독, 좋아요,